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친 사람들 세 번째 주인공 유준이 파파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드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6시 반인데 어떻게 벌써 옷을 입고 계시죠? 벌써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조금 있으면 나가야 될 시간이라서 몇 시에 일어났었나요? 오늘은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보통 한 5시 정도? 5시 정도에 일어나요. 그럼 5시 반에 일어나셔서 뭘 하시나요? 보통 이제 일어나면 씻고 보통 뉴스 찾아보고 뉴스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뉴스를 보시는 거죠? 카페에 올라와 있는 이제 리노 040이 올려주시는 뉴스 일단 1차적으로 보고요. 2차적으로는 사무실 가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잠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한 10시 반? 왜냐면 이제 애기가 보통 9시 되면 자니까 저희 집은 9시만 되면 불이 다 꺼져요. 집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다 어디 가셨죠? 저희 집 사람 어제 제주도 여행 갔어요. 저희 촬영 끝나면 이제 저도 제주도에 합류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다 됐어요. 여기 어떤 아저씨랑 같이 찍으신 사진이 있는데 네. 이거는 무슨 사진이죠? 저희 집 아마 사장이랑 예전에 부사장일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지금은 사장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왜 같이 찍으셨죠? 그쪽 계열에서 같이 일을 해서 같이 찍었습니다. 출근하려고 양수 좀 하려고요. 아, 여기가 원래 안방인가요? 네, 안방인데 집사람이 이렇게 꾸며놨어요. 여기서 영화도 보시고. 네, 뭐 영화도 보고. 여기 계신 분은 누구시죠?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미인이신데 어떻게 되신 거죠? 뭐가 어떻게 돼요? 여기 사진은 누구시죠? 저하고 제 동생이에요. 보통 이렇게 어릴 때 사진을 크게 걸어놓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릴 때 되게 행복할 때 사진 이거 보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출근하는 길이 하루하루 이제 즐거웠고 이제 매매하는 게 즐거웠고 뭐 지금 안 즐겁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많이 출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느낌이 없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해 이제 36살이고요. 유준이 파파입니다. 주식 경력은 얼마나 되셨죠? 계좌 만든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단타,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거 그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제대로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는 이제 윈터 강의 듣고 나서 아, 윈터스쿨이요? 네, 전업투자 경력이 지금 1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작은 사업 했었어요. 작은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죠? 통신이요? 네, 통신사 대리점 했었어요. 대리점이라 하면 휴대폰이죠. 휴대폰 대리점. 네, 네. 몇 살 때부터 휴대폰 대리점을 하셨던 거죠? 운영한 거는 25살 때부터 했으니까 10년 넘게 했었고요. 다른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것만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직업을 택한 게 전업이죠. 그럼 10년 넘게 하신 일을 그만두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것을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지겨움 막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정도 했으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다른 거를 택하게 됐습니다. 구미라는 곳에 이제 돈을 벌러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구미 공장이 굉장히 잘 돌아갔었으니까 그때 이제 공장 들어가려고 이제 했었는데 우연찮게 아르바이트 했던 곳이 좀 잘 하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쭉 하게 된 거죠. 대리점을 뭐 인수하시게 된 건가요? 인수라기보다는 그때 창업을 하게 된 거죠. 25때. 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전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매달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놔서 이전보다는 뭐 풍족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꾸역꾸역 살아는 갈 수 있게끔은 해놔서 이제 집사람한테 눈치를 조금 보긴 하지만 크게 눈치 안 보고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뒀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다 정리하신 게 아니고 네. 조금 남겨두시고 이제 전업으로 뛰어드신 거네요. 네, 한 10% 정도 남겨놓은 것 같아요. 100%일 때는 매장이 10개였다는 뜻인가요? 한 7개? 7개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죠? 처음 알바로 시작하셔서 7개를 스스로가 개척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신하는 사람들 저 보면은 대구 경북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대리점이랑 판매점이랑 차이점은 뭐죠?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입자를 쌓을 수 있다라는, 가입자를 쌓을 수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이죠? 휴대폰 개통을 시키면 한 명 한 명이 그 대리점에 가입자가 되어서 네. 가입자 수수료가 또 따로 나와요. 아, 사용하신 요금의 일정 비율을. 네, 맞습니다.
7개 매장을 하셨으면 고객 수가 엄청 낮았을 것 같은데 고객 수 기억나시나요? 저는 근데 크게 많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한 8,000명 예전에. 그 당시 혹시 월 수입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는 뭐 월 수익이 얼마다 뭐 이 정도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한 정도? 1년에요? 한 달에요. 한 달에요. 네. 가입자 수수료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건 달에 1,000? 그거는 일 안 해도 나올 수 있는 금액. 주식하면 되게 시간이 많아서 이제 여행도 자주 갈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뭐 노트북 하나 챙겨서. 맞아요. 그쵸. 제 로망. 네.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해외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네. 해외에서도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넘게 그렇게 큰 수익이 나오는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이렇게 주식 쪽으로 전향하신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거죠? 미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일에 하면 절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성격이긴 한데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남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남들보다 네. 이제 조금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이제 조금 더 실행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뭔가 쌓이고 있다는 예. 그런 게 보이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업할 때 남들보다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일하고 네.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네. 그랬었는데 주식도 남들 잘 때 보고 남들 할 때 하고 남들 놀 때 했는데 결과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저도 그런 경험 했었어서 6개월 1년 하면 열심히 하면 뭔가 좀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저는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내용일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을 이제 많이 정리해서 할 것도 물론 뭐 만들면 있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업을 엄청 크게 하셨잖아요. 엄청 크게 아니라 작게 했습니다. 그때랑 지금 주식이랑 비교하면 네.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주식이 한 100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사업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그냥 어린애 장난이었구나. 원래 아침을 이렇게 밖에서 드시는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오늘 이제 집사람이 제주도 가서 평소에는 이제 아내분께서 매일 아침을 챙겨 주시는가요? 네네. 주식하면서 돈의 소중함을 알 것 같아요. 워낙 없이 시작해서 처음에 사업할 때도 되게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했는데 사람이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씀씀이도 이제 헤퍼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을 계기로 다시 제가 돈을 벌면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무실이 좀 좁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인데 뭘 보고 계신 거죠? 뉴스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어요. 다른 거 뉴스 나온 거 있나? 벽에 이제 프린트가 많이 돼서 붙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프린트를 붙여 놓으시게 됐죠? 민트 강의 듣고 나서부터예요. 민트 강의 듣고 나서 이 강사님 타점들을 제가 따로따로 이제 기재해서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니까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던가요? 초반에 차트 위치 볼 때 좀 많이 도움 됐었어요. 35분 돼서 국민체조 딱 하고 40분 대 예상치를 보는데 하나 좀 늦었습니다. 국민체조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매일 이제 주식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지금부터 장 시작하기 전까지는 뭘 하시나요? 일단 이제 예상 체결가 보면서 아침에 뭐가 강하게 움직일까 그런 것도 좀 추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이제 써요. 매일 작성하시는 건가요? 네,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매일. 똑같은 내용인가요, 이거는? 아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빽빽하게 썼었는데 저기 박스에 다 담아놨는데. 이렇게 3칸을 나눠 두셨는데 네. 어떤 의미인 거죠, 이게? 이쪽에는 그냥 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오늘 매매해야 할 섹터. 여기는 이제 장중에 제가 메모해야 될 것. 옛날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진짜 A4 용지 한 장이 꽉 찼어요. 1번부터 뭐 100번까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보시면은 며칠 전까지는 뭐
9번까지 있었고 지금은 오늘은 뭐 4번, 5번까지만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혹시 사업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메모하고 뭐 해야 할 일, 뭐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쓰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노트는 가지고 다녔으니까요. 이렇게 메모하고 계획들을 작성하시는 게 사업하실 때나 주식하실 때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100%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적어 놓으면 좀 생각하고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주식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 장 시작하면 까먹어요. 아니, 이 자꾸 까먹더라고요. 이 참 그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처음에 100개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의 뭐 90개 넘게가 좀 줄어들었는데 그 안 좋은 습관들은 지금 좀 좋아진 건가요? 네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음. 예를 들어서 꼭대기에서 산다거나 아니면 내려올 때 빠질 때 계속 샀다거나 혹은 내동으로 이제 잠깐 튀어오를 때 샀다거나 이제 그런 짓은 안 하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고 옛날에는 그걸 10번을 했다면 지금은 한 번만 하는 정도이니까 머릿속에 확실히 박아 뒀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빼고 있어요. 10년 넘게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고 왜 하필 주식을 선택하셨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투자도 하고 있었고 코로나 때 우연찮게 수익을 보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시작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매매를 하셨었나요? 예전에는 그냥 장기 투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넣어놓고 이제 오를 때까지 안 빼는, 그때는 수익이 좀 어땠나요? 그때는 크게 손실은 없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지가 1년 정도 됐는데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예수금은 얼마로 하셨나요? 1년 전에요. 7억 9천인가 7억인가? 그 돈은 어디서 난 돈이죠? 사업에서도 제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조금 차곡차곡 많이 잘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에 보면 첫 글이 마이너스 1억 4천 정도 손실난 계좌와 함께 글을 쓰셨거든요. 글을 작성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작성을 하셨나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일단 글을 올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본다라는 것 자체도 부끄럽고 그렇게 돈을 아무런 의미 없이 날린 것 같아서 되게 부끄럽고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런 손실이 났는데 이제 앞으로 주식은 계속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좀 꽃이 밝게 벗겨진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전업을 시작하신 지가 1년 됐는데 네, 현재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매매는 완전 끝나신 건가요? 네, 오늘 매매 이제 종료 다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죠? 오늘 금요일이고 매매를 아침에 좀 많이 터져서 이제 마음이 착잡한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날 좋은데 카페나 가려고 합니다. 평소에 장중에 이렇게 카페에 자주 나오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정중히 카페 나올 일 없고 이제 보통 오후까지 이제 모니터링 많이 하는데 계좌를 봤을 때 1억 넘는 돈을 이제 잃으셨는데 네. 이렇게 돈이 사라질 때마다 기분이 어떠셨나요? 안 좋죠. 10만 원, 20만 원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억대인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공부하고 알고 읽는 거랑 모르고 읽는 거랑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좀 억울하다 그래야 되나? 한 종목에 매수를 많이 하셨을 때는 얼마 정도까지 매수를 그냥 했었죠? 억대로 했었어요. 대충 금액은 얼마 정도 됐죠? 20억. 20억요? 많이 매수할 때는 20억, 보통 억 단위로 계속 베팅을 하시다가 요즘에는 이제 금액을 줄여서 소액으로 연습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좀 기분이 다른가요? 매매를 할 때? 처음에는 매매할 때 억대로 매매를 하다가 1000단위로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0단위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 감흥이 없어요. 뭐 손실이 나도 보통 뭐 한 수백 수천이 손실 났는데 천 단위라면 몇십만 원, 100만 원 손이 나는 것도 감흥이 없었고 그때는. 지금은 뭐 손이 나면 뭐 10단위, 몇십만 원 이렇게 손이 나는데 지금 또 이제 감흥은 없었으나 이제 최근에 이제 돈이 시드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좀 많이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손실을 안 보고 매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금액을 줄이는 단계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감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매매를 막 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나요? 분명히 있었어요. 네, 분명히 있었고 수익도 이제 계속 습관처럼 들여야 되는데 손실이 작아지니까 조금 마음 놓게 되는, 그러다가 계속 손실 나니까 그냥 더 놓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갔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실 사람 성격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사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 종목에 그렇게 뭐 수십억씩 베팅을 하셨는데 약간 성격이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성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사업하실 때도 1년에 한 개씩 매장을 늘려가셨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것도 뭐 비슷한 그런 거죠?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렇게 투자했을 때는 다른 한 종목에서 수익이 엄청 많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익을 다 까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20억을 때린 거죠, 그냥. 그 수익을 담보로 매매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뭐가 믿고 하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식을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네.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 애기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많이 응원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응원해 주시는 편이에요? 네. T98님 동대구역에 곧 도착하시거든요. 동대구로 가시죠. 네, 가시죠. 글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하지마. 안돼 안돼. 가시죠. 어차피 우리 주식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다른 게 기술 있으면 그 먹고 살고 행복한데 지내면 되거든요. 인생이 자기한테 주식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것도 행복하다. 시행착오를 겪는 그 시간에 가족들이랑 자기가 너무 괴로우면 그 몇 년 동안을 허비하면서 또 보내는 또 인생으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맞지만서도 시장에서 보면서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 생각이 맞으면 밀고 나가야 됩니다. 주식은 1등하고 꼴찌가 되었습니다.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독, 좋아요, 알림